여러분 안녕하세요. 필승주식입니다. 이번에 영상에서 안내드릴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네, 5월 2일날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부에서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주은행이나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저PBR 그리고 금융 관련 그리고 금리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좀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관련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바로 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YC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많이 붙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문자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수익 좀 많이 봤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2차적으로 RS 오토메이션도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추가적인 추가 파동도 약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렇게 수익을 잘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종목이 아무리 잘 가도 조정은 항상 옵니다. 조정이 왔을 때 해당 시장의 주도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서 이제 화면에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들은 재료 한 번씩만 확인하셔도 우리가 20% 30% 먹을 거 60% 70% 100%까지 이상까지 수익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종목들 재료들 다시 한번 시청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박스권의 완벽하게 반등 시점은 요 자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나생명과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5월 초까지만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고, 그리고 매수 타점과 그리고 우리 수익률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차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생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보험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 보험 관련된 종목이 금리가 상승하면 그리고 달러가 강하면 왜 수급을 받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험을 납입을 할 때 뭐 월마다 보험금이 한 10만 원씩 납부가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금은 결국엔 10만 원씩 납부를 하지만 이 보험 외에도 얘네들이 하는 상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상품들이 변동성 금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 상품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대출 상품들이 결국에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놀이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해가지고 10,000원씩으로 이제 이자를 냈었는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뭐 13,000원 낼 수도 있고 12,000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돈 많이 오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들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거나, 그리고 달러가 이제 강세장에 돌입을 했을 때 엄청나게 좀 수급을 받은 거고요. 하나생명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PBR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급이 계속해서 좀 크게 좀 붙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생명은 어디쯤에 좀 매수를 해야 되냐, 보시다시피 지금 저점 구간을 살짝 높이고 있고, 앞에 있는 거래 이 매수량에 대비해서 매도량이 많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이렇게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5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50%가 떨어진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항상 패턴이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이 5월 2일 기점으로 해서 종목이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 2일이 그때 이제 PBR 관련된 정부적인 발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파동을 단기적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다? 금리 인하 때문이죠. 금리가 인하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지금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강세장을 돌입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스럽게 달러와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따로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좀 감소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생명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배당 성향이 좀 있거나 하시면은 이제 하나생명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겠지만은,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금 5월 2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그리고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점이 1차적으로 7월달하고 8월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험 관련된 쪽이 좀 매도량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수세는 이제 요 부분에서 한 차례 매수가 들어가면, 결국엔 이제 5월 1일 밸류 프로그램이 정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ETF 상품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급을 많이 받고 매수량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생명도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좀 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반대로 5월 2일 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막상 발표가 했는데 그다지 생각보다
타격이 없다. 그렇다면 종목이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박스권에서 매수가 일시적으로 들어가고 종목이 만약에 요 박스권까지 내려오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약간 좀 아무래도 이슈화가 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량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서 단계적으로 상승이 되면은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매도를 하는 분위기 속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생명이 이제 2024년도에 시작으로 해서 엄청나게 좀 흥행을 했었던 상품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은행권인 관련된 보험은 당연히 금리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달러적인 부분에서 강세가 보이면은 매수세가 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복적인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급받고 떨어지고 수급받고 떨어지고 수급받고, 이 수급받는 건 어디다? 5월 2일 날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좀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생명을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바로 5월 2일 초점으로 맞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가게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세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요 부분까지도 일시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해지 종목으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이 되면 달러가 당연히 강세로 돌입이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캔들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하나생명 영상에서 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제주은행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은행 차트입니다. 제주은행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 이때 엄청나게 좀 많이 거래량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상승을 했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 은행이죠. 네, 제4 인터넷 은행과 그 다음에 증권형 토큰 STO 관련돼서 이제 제주은행이 좀 수급을 좀 많이 받았고요. 지금 당장에 이제 수급을 받는 이유는 뭐다? 바로 이제 달러의 강세 그리고 금리의 인상, 이런 부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이거 수급을 좀 파동을 좀 많이 겪어왔었던 좀 분위기 속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좀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주분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짧게 좀 볼게요. 제주은행의 패턴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박스권 자리가 약간 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왔던 거는 당연히 앞전에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이 돌파해서 당연히 떨어진 거는 당연하게 맞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동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여기 요렇게 앞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요 박스권을 한 차례 이제 개미를 약간 좀 털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은행도 여기로 이제 개미 털기가 약간 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2차 박스권까지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주은행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월 2일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 저 PBR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류어 프로그램이 왜 계속 이제 유행이 되냐, 왜 계속 민감하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밸류어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은 ETF 상품들을 해서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매출가 수입은 엄청나게 많은데 주가가 이제 저평가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키움증권, 증권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명보험 쪽 섹터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조 단위로 매출이 나오는데 주가가 굉장히 아래로 가 있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ETF 상품들을 우수한 그룹들을 다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매수력이 이제 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건데, 저 PBR 관련돼서 이제 ETF 상품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매수량이 붙으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력이 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한 번 더 약간 좀 50% 바닥권에서 한 50%는 항상 반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일단 일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뭐다?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5월 2일까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밸류어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올 건지 집중해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밑에까지 살짝 여기 박스권까지 조정은 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면은 하방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칭 종목이라고 해서
증시는 하락을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제주은행 요런 같은 해지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마련이 있다. 왜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이란이랑 이제 이스라엘이랑 다시 한 번 더 결투 전쟁의 촉발이 나게 되면은 달러가 갑자기 솟구칩니다. 예. 국제 달러가 이제 갑자기 솟구치기 때문에 요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주은행은 이제 이자놀이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면은 제주은행도 호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매수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해지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말간 또는 이제 5월 1일 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약에 기대하고 있는 이슈가 없다면 종목이 하락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거나 아니면 5월 1일 달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정확하게 좀 자세하게 나왔다. 그러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앞에 이제 매물량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2만원까지 돌파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재 이제 2만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생기는 건 뭐냐면 바로 이제 달러거든요. 달러가 다시 한번 1,400원 이상까지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몰라요. 왜냐면 2만원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뚫고 나면은 결국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조정은 오거든요. 이 조정이 오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런 패턴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올 거나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 축소를 일단 50%로 먼저 해 두시고,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좋게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정당 자체가 이제 총선에서 대패를 했었기 때문에 좋게 나오거나 안 좋게 나오거나 솔직히 안 좋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안 좋게 나올 것 같긴 해서 일단은 비중 축소를 약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박스권 자리에서 요 박스권 자리 여기가 지금 한 2달 동안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서 기대감에 약간 좀 머물고 있는 거라 요 밑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13,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보셔야 될 종목 제주은행 그리고 하나생명 이렇게 두 개만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마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총선에서도 패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약간 흐지부지하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의 이제 법안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밀어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오기 전에 4월 말에 한번 시세를 좀 받을 수가 있고 당일날 나왔을 때는 종목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장대 양봉을 좀 볼 수 있는 여러 개 있지만은 최대한 지금 지수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중을 50%를 축소를 하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남은 현금 비중 50%를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주은행 그리고 하나생명 바로 알아봤는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영상에서도 안내를 드리지만 저희는 이미 체험방에서 이미 요 자리, 요 박스권 자리에서 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체험방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아무리 바빠도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 많은 개인 투자자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저희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체험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제주은행 하나생명 좀 알아봤고요.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 문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수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